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현지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번 참여한 한 현지 고교 교사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다른 교사 8명을 포섭해서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고, 이들은 모의고사 문항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강사들에게 공급하고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또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 경영하면서 현지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구성해서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현직 교사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현지 교사가 문제 장사꾼으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말로만 듣던 사교육 카르텔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철저히 수사해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하죠.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던 경상북도청이 안동시 풍천면 예천군 호명읍으로 이전한 지 어느덧 만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해묵은 과제인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는 여전히 요원한 것 같은데요. 도청 이전 8주년을 맞아서 오늘은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도청 이전 특집 방송 그 현지에서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8년이 이렇게 지났네요. 그동안의 그 경과를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북구 상격동을 떠나서 도청 신도시로 경북 도청이 공식 이전한 게 2016년 3월 10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정확히 8년하고 하루 전, 그리고 날짜로는 2922일 전의 일이 있습니다. 예. 네. 그 도청이 이전하면서 도청 신도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도청이 이전하기 바로 직전이다.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와 당시의 예천군 호명면 서남리 일대의 주민등록 인구가 77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77명. 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22,599명. 그러니까 8년 만에 무려 22,500명이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의 도청 신도시 인구는 도청이 이전한 뒤에 유입된 인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덕분에 지난달 1일자로 이제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신도시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80% 경우에 육박하는 한 17,750명 정도가 40대 이하 인구라는 상당히 젊은 도시, 신도시의 평균 연령이 33.8세에 불과하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경북 전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구 구조가 되겠는데,
도청 이전으로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고 많은 또 편의시설들도 들어섰습니다. 신도시의 교육, 상권 같은 여러 편의시설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학교는 초등학교가 2곳,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1곳이고요. 총 3,580명이 재학 중입니다. 예. 보육시설은 총 36개소에 총 1,700여 명이 다니고 있고요. 음식점은 287곳, 학원 133곳을 비롯해서 상가나 뭐 이런 점포 상업시설들이 한 1,185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가 점포가 모두 예. 1,100여 개 이렇게 있군요. 네. 이게 좀 많은 편이라는 얘기가 있죠? 인구에 비해서. 뭐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뭐 많다고,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예. 많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텅텅 빈 상가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도청 신도시라면 그 2단계 개발할 때 이걸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가 이 개수를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뭐 예.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좀 계산을 해놓고 전망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에 맞게끔 이제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공급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북부권 강력 폐기물 소각 시설인 이제 맑은 누리팍 내에 수영장이나 찜질방 같은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오면서 신도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뭐 질 높은 여가나 휴식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8월쯤에는 호민 저수지 인근에 이제 스탠포드 호텔이 준공이 되면서 그동안 이제 신도시가 갖고 있는 숙박시설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예. 하회마을과 같은 인근 관광지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 호텔이 뭐 한창 뭐 건축 중인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 올 8월에 이제 준공이 된다는 일단 거고요. 목표 시점은 8월로. 목표가 8월쯤이고 예. 뭐 늦어도 연말까지는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가능해 예.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편의 시설 이렇게 확충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인구 아까 이제 작년 말이었나요? 그 기준으로 22,000명 좀 넘는 이 수준인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정체 현상 보이고 있잖아요. 예. 특히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동 예천의 그 원도심 공동화 현상 이게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동 예천의 원도심에 비해서 그 신도시의 도청 신도시의 아파트들의 준공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가 신도시로 몰리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 부분들이 몹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잘 아는 것처럼 안동이나 뭐 도청 이전 이후 예천은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안동이나 뭐 예천 그리고 북부권의 거의 모든 시군들이 최근에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인구의 역외 유출로 인해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북부권 다른 시군의 지역 내 유출 대부분이 도청 신도시로 유입되는 이 블랙홀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제 제로섬 게임을 방불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이 맞네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자, 신도시 인구 10명 중 5명이 안동 예천 출신이다.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10명 중에 6, 7명 정도는 북부권 시군에서 이주를 해왔다면서요. 2016년 3월 이제 도청 이전 이후 신도시가 조성됐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까지 도청 신도시로 전입한 인구가 총 3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한 34% 정도의 11,200명 정도가 안동에서 전입을 했고요. 그리고 17.4%인 한 5,700명 정도는 예천에서 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하면 이제 17,000명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51.6%가 안동 예천 출신이고요. 예. 또 인접한 영주와 문경에서도 한 3,000명 가까이가 전입을 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신도시 주민 중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안동이나 예천, 영주, 문경 출신입니다. 대구에서도 좀 많이 오지 않았나요? 대구에서는 한 3,600명 정도가 전입을 했는데 예. 대부분 도청이나 경북 도교육청과 같은 이전 기관의 공무원들로 분류될 것 같고요. 예. 공무원과 그 가족들. 예. 네. 예. 그리고 경북 북부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이주한 인원이 한 전체 비중의 12% 정도 수준이었고 예. 대구 경북이 아닌 다른 지역 서울이 됐건 충청이 됐건 이 타시도에서 전입한 인원은 지난 8년간 한 5,4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타시도에서 전입하는 게 이게 이제 좋은데, 특히나 수도권 이쪽에서 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런데
자, 그게 이제 많지 않았다. 지난 8년간 5,400여 명에 불과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자, 방금 말씀하신 인구는 신도시 조성 이후 전입 인구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3만 3천여 명이 전입해 왔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신도시 인구가 이제 2만 2천여 명 수준이면은 그러면 한 10,000명 넘게 대략 10,000명 정도는 이제 신도시에 전입했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전입이나 전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어쨌든 신도시 1단계 개발 계획의 목표 인구가 뭐 2만 5천 명 정도였는데 뭐 주민등록 인구라든가 정주 인구까지를 고려를 했을 때는 첫 번째 목표는 어찌됐든 이제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은데 도청 이전을 발표됐던 게 2008년이었고 2010년부터 이제 세운 목표들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에는 신도시 인구가 10만 명을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16년에 도청 이전을 하고 나서 뭐 코로나19라든가 또 최근에는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여파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 연기되기도 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상 목표 인구는 달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장은. 그리고 2단계 개발 그중에서도 대규모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착공 시점이 뭐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예. 네, 신도시 활성화가 쉽지는 않다 뭐 이런 불안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7년에 인구 10만 명 이게 이제 목표였군요. 원래는. 네네. 네,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2단계 개발 한창이지 않습니까? 뭐 도로 내고 뭐 기반 시설 내고. 자, 이제 이 2단계 개발지구 내 아파트 착공 이 문제, 소위 1군 건설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나서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뭐 2단계 개발 부지의 경우에는 지금도 뭐 터파기 공사라든가 일부 시설 조성 등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아파트는 분양이나 착공이 언제 이뤄질지 가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원래는 지난해 하반기쯤에 한 3,200여 세대 수준의 공동주택 3곳이 이제 분양을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뭐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도 일단 분양 일정을 연기를 해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분양이 연기된 일정이 올 하반기에라도 이루어지면 정말 다행이기는 한데 건설 경기라든가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는 상황을 고려를 하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하반기에도 일단은 예정돼 있는 게 2,400여 세대 수준의 또 분양이 예정돼 있기는 합니다. 예. 뭐 3,200여 세대랑은 별도로 2,4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 3,200세대는 원래는 이제 작년 분양 예정이었고 2,400세대는 원래는 올해 하반기에 그렇죠. 예정이었고. 예. 근데 뭐 이 업체도 건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뭐 하반기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하반기에만 또 5천여 세대의 분양이 신도시에 이뤄지게 된다면 수요나 공급 측면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할까 이런 의문도 들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요. 정말. 예. 한꺼번에 5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을 실시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잘 될까? 그렇죠. 또 분양이 안 되면 또 착공 들어가기도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점점 이제 미뤄지는 뒤로. 자, 이렇게 예정대로 착공 분양에 들어가도 문제, 안 들어가도 문제.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단 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착공이나 분양을 서둘러 달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나서는 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올 하반기 예정된 분양 착공이 뭐 한 5천 세대가 넘는데 네. 일부 세대라도 착공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렇죠. 신도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행정의 묘미가 좀 필요해 보이는 거든요. 예. 지금까지 대부분의 인구 유입이 전해드렸던 것처럼 북부권 시군에서 다 이뤄졌고 또 도청이나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같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만 이제 인구 유입을 기대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결국
결국은 이제 202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안동 바이오 국가 산단을 적극 활용을 해서 네. 신도시가 바이오 산단 그 근로자들의 베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아하. 신도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동 바이오 산단이라는 또 호재가 있긴 하네요. 이게 네, 바이오 그렇죠. 산단이 2028년 준공 예정인가요? 네네. 그렇죠. 28년 준공 예정이고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아파트 착공이 들어간다면 한 3, 4년 걸리잖아요. 네네네. 넉넉히 잡아서 건설 공사 기간 한 3, 4년 고려하면 이제 바이오 산단 준공 시점 그 28년 4년 후니까 네. 이것과 또 신도시 내 아파트 준공 시점이 이제 얼추 비슷해지는 그러면 딱 네네, 맞고 그렇죠. 좋은데 자 그러면 건설사가 주저하는 분양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 보이고 결국 안동 바이오 산단이 제때 준공하고 활성화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포항과 연계해서 이제 안동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라던가 예. 그리고 바이오 국가 산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되면 좋거든요. 특히 바이오 산단의 경우에는 뭐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예. 지금 뭐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같은 행정적인 절차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 네. 참 우리 양 기자님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이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것하고 안동 바이오 국가 산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거죠. 별개죠. 예. 별개죠. 예. 네네. 예. 그래서 뭐 행정 절차가 국가 산단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는 하고 있지만 예. 예타 조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면 준공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올 하반기에 신도시 2단계 부지 아파트 착공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가 산단의 준공 시점이 늦춰지게 된다면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목표한 대로 딱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바이오 산단 활성화를 기대를 해서 신도시의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는 게 뭐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나 착공이 먼저냐 국가 산단의 준공이 먼저냐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 말고 지역 외의 인구를 유입을 이끌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단의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예. 또 반대로 바이오 산단에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는 반드시 양질의 주거 환경 공급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가정들 어쩌면 요행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경북도청 신도시 현재 상황 또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 웃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아,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6시 25분 37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어떤 점이 달라졌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계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호진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총선. 자, 향후 일정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지요? 네, 재외선거의 명부는 오늘 확정되고 3월 19일부터 5일간 선거의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 후보자 등록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후보자 등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합니다. 예. 사전투표가 선거일 전 5일인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양일간 치러지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후보자 등록, 최종 후보 등록이 이제 3월 21일, 22일이고 선거운동 기간이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지금도 네. 선거운동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 네, 선거운동 뭐 어떤 내용, 뭐 규정, 절차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본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전 투표는 선거일 5일 전입니다. 5일 전인 4월 5일, 4월 6일. 금요일, 네. 토요일 양일간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점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개표 절차에 있어서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는 뉴스가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재확인의 의미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밤샘 개표에 따른 사람의 작업 오류를 없애서 빠르고 정확한 개표를 돕기 위해서 2002년부터 도입된 장비입니다. 예. 그러나 정권을 막론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른 선거 무효 소송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비록 수많은 소송에서 증거 분석과 검증으로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없음이 판결들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표를 사람이 다시 한 장 한 장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작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추가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정선거 논란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아,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이제 그 기계로 한번 싹 하고 그 분류한 표를 사람이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전 선거 때는 이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수검표를 안 했었나요? 그전 선거에서는 예. 사람이 한 장 넘기고 한 장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예. 그 개수기 보통 은행에 가면 개수기 다라락 넘기는 예. 게 있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빨리 넘기는 게 아니라 예. 천천히 탁 이렇게 떨어지는 개수기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눈으로 거거든요. 확인했고. 예. 그 손으로 넘기는 것은 빨랐는데 예. 그래도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손으로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네.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바로 이 수검표 작업이 추가됐다는 거. 지난 네. 선거보다는.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개표 시간이 또 그만큼 지연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한 그렇군요. 2시간 정도 그 이상 지연될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시간이나 지연이 될 예정이다. 아, 저희가 또 방송사에서 개표 방송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제 그 투표 시간이 6시에 끝나죠? 보통 저녁? 예, 맞습니다. 6시 끝나면 뭐 한 8시쯤부터는 이제 개표 이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예, 8시 좀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투표함 들어가면은 예. 한 6시 반 정도부터는 개표가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자, 일단은 확실히 확인을 하겠다 이런 거군요. 예. 부정선거 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해킹 논란도 있었는데 투표지 분류기 보안도 더 강화됐다고요? 네, 국정원은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0월 달에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인가되지 않은 USB를 꽂아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을 조작해 놓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표였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투표지는 그러니까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분류된 표를 확인한다면 무의미한 해킹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사람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또한 국정원도 해킹에 의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개표장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투표지 분류기에는 본래 두 가지 보안 장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선 접속에 의한 프로그램 변조를 막기 위해서 무선 랜카드를 하드웨어적으로 제외시킨 것이었고 예. 두 번째는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카드를 삽입한 후에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부터 인가받은 보안 USB만 투표지 분류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밖에 또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개표의 보안성 강화와 관련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마친 사전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안 처리된 장소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는 보관 장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신청서 제출 없이 24시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영상을 공개합니다. 그 사전 투표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어떤 부정이 개입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싹 없어지겠네요, 이것도. 네, 실시간 그렇게 다 되기를 확인을 기원합니다. 하니까. 예, 네. 예. 이건 참 그리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예. 그리고 개표장 내에서의 보안성도 강화됩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는 광학식 문자 판독 방식을 적용해서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해 투표지를 분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 이미지를 촬영해서 영상 저장 장치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지 이미지는 실물 투표지와 1대1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검증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개표 종료 후 투표지 분류기에서 생성된 이미지는 백업을 하고 봉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 분류기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원본을 삭제를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까지 투표지 분류기 내에 저장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4년 동안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겠다? 네. 예. 그리고 일반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인쇄하는데요. 예. 투표하고 난 다음에는 잔여 투표용지가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 선거에서부터 투표소에서 개표장으로 돌아온 잔여 투표용지는 개표 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되어 CCTV 등 보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역시 개표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말씀,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일부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완화되어서 예비후보자,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확대됐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예전에는 이제 표지물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경우 착용하는 형태만 가능해서 표지판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목걸이 같은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들고 있고 이랬었는데 그래요. 예. 예, 지금부터는 실제 선거운동 환경을 여건을 고려해서 소지해서 내보이는 행위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표지물을 목걸이식으로 이제 목에다 걸어서 앞에 가슴 쪽에 이렇게 해서 이것만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는 선거법상 규정된 사람 외에는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의 규격 범위 내에 소형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서 구입해서 붙이거나 지닌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 밖에도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나 모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후의 정치의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숨을
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의 개최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규정이 완화되었고요. 예. 지방공사공단 상근 직원의 경우 선거운동 및 당내 경선운동이 모두 금지되던 것이 당내 경선운동에 한해 허용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방공사 공단의 상근 직원의 경우 당내 경선 운동은 허용이 된다. 네네. 거.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반한 딥페이크 영상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조치가 도입됐다고요? 네, 딥페이크는 다들 우리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량, 이미지, 영상을 일컫습니다. 예. 선거일 전 90일 전에는 딥페이크 영상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임을 알리는 표시만 하면 됐었습니다. 90일 전에는? 예.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선거일 전 90일이 지났고 선거일 전 30일이 된 지금은 예. 딥페이크 영상 활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아, 딥페이크 영상 전면 금지. 예. 이제부터 예, 오늘부터는. 예. 맞습니다.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무겁군요. 예. 네. 예. 그리고 선관위는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초유의 이제 단속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외에 AI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 정보의 작성과 유포,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도 좀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정치를 둘러싼 외부 상황은 각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서 확정 편향 현상의 강화, 유튜브, SNS를 통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는 콘텐츠들이 범람함으로써 유권자 스스로가 올바른 선거 정보를 활용하는 후보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정책 공약마당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는 정당 정책 또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하고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약 참고 자료를 제공하며 사전 투표 개시일 전까지 지역구별로 후보자 토론회를 방송사를 통해 개최할 예정이고 예. 이니까 이러한 계기를 이용해서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등을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30일을 앞두고 이모저모 이번 총선에 관한 내용들 알아봤는데요.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경북 선관위가 많이 바빠지시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예, 보면은 이 선거 관련 이런 규정 같은 게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네. 후보자들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그렇고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서 아마 전화도 네. 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문의 전화 같은 것도. 예. 선거법에는 초과 주관적 요건이라고 선거에 관하여 선거 운동을 위하여 이런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요.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질의를 하셔서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하셔서 그 행위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조심해야 네.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경북 선관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또 선관위가 있잖아요. 거기 예. 다 이제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홍호진 공보계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지역 내의 관내의 얘기인데요. 네. 안동대학이 교명 개정을 둘러싸고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작년 9월부터 교명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공모전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하고 또 최근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무슨 교명 선정에 관한 컨설팅도 이루어졌다고 해서 최근에 그 최종 보고회도 열렸는데 예. 구성원들의 그 동의를 얻는 데는 크게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명 개정을 둘러싼 문제점과 의문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식, 그 교명 개정에 관한 그 뉴스도 했던 기억이 아주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1등 차지 그 공모했었잖아요. 그래서 1등 했던 게 뭐였죠? 그 처음에는 국립 한빈대학교였고 한빛대학교였죠. 국립 한빛대학교. 그 다음에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국립 경북 안동대학교였어요. 국립 경북 안동대학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글쎄요. 근데 그게 지금 확정되지 않고 계속 표류하는 가운데 무슨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저는 그냥 이게 사람마다 다 의견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국립 안동대학교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생각이. 네. 근데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당의 당명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올바른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외 그 과정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들리네요, 교수님. 네. 예. 네. 자, 그동안의 교명 개정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작년 2학기 9월에 개강된 직후에 갑자기 교명 공모 이벤트가 이제 알려져요. 맞아요. 이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모를 했고 9월 27일에 예정자를 발표하겠다. 발표를 예정하겠다 그랬어요. 이때 그 공모의 대상자는 전 국민이었어요. 전 국민 대상으로. 네. 그런데 이상하게 수상식은 열렸는데 공모 결과는 공문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관련해서 공문을 다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발표된 건 없는데 그때 이제 소문에 따르면은 국립 한빛대학교가 1등을 차지했다고 맞습니다. 이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 한빛대학교를 두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구성원들의 호응이 높지 않았던 겁니다. 교수들이나 학생들이나 호응이 별로였다. 특히 학생들이 크게 반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11월 3일 날 다시 이 교명 공모전 수상작과 기타 의견에 따라 교명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8개의 교명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국립 한빛대학, 국립 도산대학, 국립 하나대학 등등 해서 국립 경북 안동대학교도 8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 날 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국립 경북 안동대학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했고 그 한빛대학이 아니라 국립 한빛대학이 아니라 국립 경북 안동대학 이게 1위 압도적으로. 이 1위의 표가 득표수가 3,100표예요. 근데 2위를 했던 국립 경북대학이라는 명칭이 국립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이거 뭐가 합쳐진 건가요? 약자예요. 약자 일단 이게 2위였는데 308표였어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네네. 1위하고 2위의 차이가 압도적이네요, 아주. 그러면 안동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 확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선호도 조사를 이제 처음 공문을 냈을 때는 이걸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대학부의 총장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제 교명은 뭘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쓰겠습니다라고 선포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갑자기 방학 다 끝나고 나서 계약을 하니까 이 컨설팅 최종 보고회를 한다고 지금 난데없이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월 8일 금요일 날 실제로 열렸는데 저는 여기에 뭐 가보지 않고 우리 학과장님을 포함해서 전 교회 학과장님과 뭐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컨설팅 최종 보고회라는 걸 이제 지난 금요일에 열었는데, 그래서 이게 교명 선정 컨설팅 최종 보고회 어떤 얘기들이 오갔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좀 들어야 되니까 3명의 교수님으로부터 그 상황을 들었고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첫 번째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설명은 불성실했다.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공모전도 하고 선호도 조사도 했는데 그때 나온 교명에 대해서는 검토도 안 했고 새로 제안한 그 교명 명칭에 대해서도 뭐 마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참석한 그 대상자들을 상대로 QR코드를 통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참석자들이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무산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이후에 최종 보고회 이후에 어떤 일정이나 대책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보고회를 왜 했는지 참석자들은 아주 의아해했고 격렬한 토론을 이뤘다고 그러고 이 컨설팅 회사에서 제안한 교명이 제가 들은 바를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립경천대학교, 국립상진대학교, 상진대, 국립하나대학교, 하나대, 그리고 국립인문과학기술대학, 뭐 이런 명칭들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감독을박을 하고 뭐 이제 교수님들이나 그 참석자들이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절친 그 토론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 그 용역 회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도 못하고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내놓은 2개의 대안은 국립하나대와 국립인문과학기술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둘 다 좀 이렇게 확 안 와닿아서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국립안동대학이 국립하나대나 국립인문과학기술대로 바뀐다? 그랬을 때 적어도 안동 시민들은 이게 뭐지? 그렇죠.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부터 좀 그런데요. 우리 학생들도 좀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어떤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자, 일단 그러면 이 교명 개정 과정에 우리 안상준 교수님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2가지를 크게 2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총장이 교명 개정의 당위성과 절차를 명백하게 밝히고 나서 이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통합을 전제로 해서 뭐 글로컬 대학 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따라서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서 교명 개정 절차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명 개정 공모전을 열겠다 그래요. 이거는 교명을 바꾸겠다고 기정사실로 만들고 뭔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공문에 밝힌 대로 이행하지도 않아요. 이런 얘기는 굉장히 구성원들로서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차였던 컨설팅 그 과정은 구성원들한테 공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최종 보고회에서 그냥 아주 실망스러운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고 또 하나는
교명 개정에 대한 철학과 방법이 너무나 불투명하고 뒤죽박죽이에요. 왜냐하면 교명을 왜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교명에서 안동을 왜 떼어내야 되는지, 본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설득을 하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립안동대학교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건 작년부터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국립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안동대학교가 어떻게 좋아질 건지 그런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안동대학이라는 말을 국립안동대학을 붙여서 했는데 사실 안동이 이 79년도 4년제로 승격할 때나 91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때나 또는 작년에 국립자를 붙여서 공식적으로 이런 타이틀을 받게 될 때까지 그 정체성은 안동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순천, 목포, 공주, 군산 이런 대학들과 함께 국립대 확대 전략으로서 국가 전략적으로 안동이라는 지역에 이걸 놨고 그리고 국가의 인재이자 지역의 인재를 기르는 대학으로 안동대학이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구성원들도 확실하게 설득하지 못한 채 그냥 안동을 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걸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고, 저는 이 과정에서 재학생들이나 동문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안동 시민들의 의견도 반드시 제대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저는 사실 이거 교명 개정한다 그랬을 때 혹시 그 경북 도립대와의 그 통합 과정에서 어떤 두 대학 간에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나. 기존에 쓰던 명칭 없애고 통합된 어떤 교명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약속 때문에 바꾸는 줄 알았는데 그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이 있을 수 있는데 구성원들에게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 그래서 또 글로컬 대학 선정 과정에서 또 뭐 교명도 바꾸는 어떤 조건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자, 그럼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결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명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교명 개정의 적절한 시점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지방대학의 문제를 다뤘지만은 지방대학의 운명을 고려했을 때 안동대, 금호공대 그리고 경북에 있는 국립대학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안동대하고 금호공대는 제가 머지않은 장래에 통합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번에 실패했지만 머지않아서 통합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고 확인된 바 아니지만 다시 금호공대가 통합 관련해서 뭔가 언지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합하려는 그런 언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금호공대가 경북대랑 통합을 하려다가 지금 경북대 학생들의 반대로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글로컬 대학에 뭔가 좀 지원하고 신청을 하려면 금호공대로서는 파트너가 안동대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를 넘어서 그걸 하는 거는 뭐 재주가 있으면 하겠지만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금호공대의 사정이나 안동대학의 사정을 봤을 때 이런 좀 규모 있는 대학으로 가면서 경북 유일의 국립대학으로서 아마 탄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때 가서 교명을 제대로 정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네요, 교수님. 마지막. 그리고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본부는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이런 결과를 상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성원의 이런 그 의견 수렴 과정, 안동 시민의 그런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서 어떤 오해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진정으로 대학 구성원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립안동대로 일단 가고 금호공대와 통합 후에 최종 선정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가 필수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